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우선 이제 광고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우리 자막을 보시면 저희 상호가 나와 있고요. 원래 원칙은 각천 장명 역학연구소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강생 모집, 그 다음에 사주 감정, 그다음 장명, 예, 저한테 상담을 하시려면은 직접 오셔도 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다만 예약은 꼭 필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 지인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명식인데요. 자, 이분은 정유년 임자월 갑인 일 병인 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자, 실제로 이분이 고향이 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이쪽으로 와서 사시는 분이신데, 제 지인의 소개로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자, 이 사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명을 해야 되느냐? 자, 이분은 우리가 첫째 운세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일주가 갑인이세요. 이게 체죠, 체. 갑인일에 태어나셔서 밑에 인이 하나 더 있는 것은 비견이죠. 이런 걸 우리가 동합이라고 그럽니다. 일지 밑에 있는 같은 글자가 있을 경우를 우리가 동합이라고 하세요. 약한 게 아니죠. 인을 두 개나 달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기에, 그 다음에는 체가 갑이면 용은 뭐를 봐야 되느냐? 임수를 봐야 되거든요. 임수는 임자수로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 누가 더 강하냐? 이 말이죠. 결국 이분은 인격이 되는 거죠. 인격. 정인격 이 말이세요. 정인인데 갑목하고 힘을 비유하면 누가 더 강하냐? 갑인 간여지동이죠. 임자 간여지동이세요. 그런데 이때 이제 조건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왜 누가 더 굳이 강하냐고 보느냐 하면 운세의 흐름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채용법이죠. 자, 갑은 합계 동합으로 같은 글자를 달고 있지만 임자수는 유금이 돕고 있습니다. 물론 저 유금이 힘이 약한 건 틀림없죠. 왜? 상관이 정관을 여지없이 부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돕는 게 있고 이 갑이는 돕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각천은 뭐라 그러냐 하면 격이 체와 용이 이 말입니다. 용이 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식상격이 되거나 식신이나 상관이 격이 되거나 인성이 격이 될 때는 굉장히 그 보는 형틀이 조금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요? 힘듭니다. 그게. 잘 파악하셔야 돼. 이 말이세요. 이렇게 보면 무조건하고 수가 수생목을 하니까 일간이 임수보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임수가 자체가 더 강하죠. 이렇게 두 오행을 딱 구분해 놓고 운세를 보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목보다가는 갑인목보다가는 임자수가 강하다. 이유는 같은 조건에 간여지동에 갑인의 간여지동, 임자의 간여지동이지만 여기는 돕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수생목하니까 무조건 갑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정인이 성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은 정인은 길성에 속하니까 월지 정인이 유금이 즉 정관이 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정관이 힘이 강한 건 아니죠. 왜? 상관이 천간에 떠서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이 상관의 나쁜 기질을 이 임수가 막아주죠. 상관 폐인을 합니다. 원래 정인이 폐인을 하는 게 더 좋지만 이것도 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어떤 거를 가져가면서 살아가느냐. 이분은 천상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아 있는 게 상관으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관이고 소위 말하는 우리 기술이 강할 수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목생활 하긴 합니다. 여기 물이 막고 있죠. 물론 정임합 목생활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상관이 식신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술로 크게 승부를 거는 사주는 못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다음 말은 어떠냐? 말도 상관 식신이 말인데 근이 없죠. 우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모든 오행은 근을 차고 있어야 그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만 그 기술이 독특한 기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식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운세를 보면 자, 잘 보십시오. 아까 목과 수의 기능을 보는 것인데 목의 기능은 수보다가 약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기서? 11대운이 오면 이분한테는 특히 재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한창 공부를 할 나이가 11세에서 21세까지 저때가 한참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공부를 별로 안 하세요. 왜 그러냐? 저 경금, 편관, 정관, 술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게 목이 빠져나가는 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불운이 온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선 술토, 인호술, 불이 강해지는 거는 물론 여기서 불이 강해지니까 괜찮다고 보지 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금이 들어와요. 이게 또 재성운이라 공부할 나이 제가 재운이 오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 21세 대운 유대운은 어땠냐? 유는 관이 와서 금생수로 하죠. 아까 우리가 애초에 목과 수가 목이 약하다 그랬어요. 물이 수가 더 강하다 그랬죠. 근데 또 금이 오면 금생수 하죠. 이 사람 공부하고는 별로죠. 또 그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본명성에서 정인격이 생조를 받아서 성격은 되지만 천간의 투간을 뭘로 합니까? 편인으로 합니다. 이분은 공부에 대한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역학에서는 청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탁론은 제가 유튜브나 어디에 들어가 봐도 청탁론을 이야기하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청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주팔자 격국을 가지고 논할 때는 첫째 성격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청하냐 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주 전체의 그 구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가느냐, 중에서 상 정도 살아갑니다. 그렇죠? 성격도 잘 돼 있고, 근데 다만 청하지 못하죠. 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탁한 기운이 본인에게는 조금 불리하다. 삶의 인생 틀이 조금 완벽하게 좋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유금, 신금 21살, 35살 저 대운에는 별로로 보는 겁니다. 인생살이가. 자, 우리가 대운을 대입할 때 천간 5년, 지지 5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각처는 천간은 3년, 지지 10년 같이 보고 3년은 천간 지지를 같이 보고 나머지는 지지만 기운으로 보는 겁니다. 저 지지 기운이 10년을 지배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유대운 21세 대운, 그 다음에 30일 신대운, 이때는 운이 별로입니다. 왜? 자꾸 강한 금생술 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그 다음 41세 대운 정미대운은 어떠냐? 저 미토가 와서 자, 그럼 이분의 배우자를 먼저 한번 볼까요? 요 미대운을 대입을 하기 전에 배우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의 배우자는 누가? 목극토가 돼야죠. 기토가 배우자입니다. 근데 이 지지장간에서는 기토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토가 배우자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인속에 있는 무토, 여기 인속에 있는 무토 이것도 배우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제해야지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정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저 병화와 합하는 신금 합하네요. 근데 이건 내 본인이 배우자가 될 수가 없죠. 배우자를 택하는 시기가 아니죠, 이때가. 그럼 어때요? 무게합이죠, 여기. 요때입니다. 예. 그럼 이분의 배우자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임수로 올라오죠. 이 임수는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아까 간목과 임수를 대비해서 임수가 더 강하다고 그랬죠. 앉은 형태가. 그래서 유금하고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임자수가 더 강해요. 누구보다가 이 본인보다가.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분 보고 부인을 절대로 못 이긴다. 예, 부인이 고집이 셉니다. 물론 이 부인 당사자의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만으로 추론하건대 이 말이세요. 그럼 인과 부인이 앉은 얘기는 별 문제가 없죠. 어떤 충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분의 부부간에 잠자리분 어떠냐? 자, 이분은 굉장히 뭐가 좋다? 소위 말하는 남성에 대한 관련된 스태미너가 좋습니다. 이때는 격국론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일간의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째 잘 보실까요? 근이 있습니다. 근. 예. 뿌리가 있죠. 임목이 뿌리고 그 다음에 임자수, 수가 생조를 하니까. 예. 또 반대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갖다 줬어요. 예. 상당히 스태미너 강하신 분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그랬죠. 여자분은 이 남자분보다 강하지만 또 여자분이 소위 말하는 스태미너는 필요 없죠. 다만 이게 세계 기운으로 다가왔을 뿐이죠. 그거는 그 여자분 자신의 명식을 봐야 됩니다. 그럼 이분 자체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금생수 수생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계 기운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색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체 기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부부 생활은 상당히 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자 옆에 자주 가기를 또 원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운세로 봤을 때는 언제가 그럼 좋으냐. 미대운이 오면 부인이 자수 위에 앉은 임수가 부인으로 다가왔거든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는 항상 부인 되는 표출신의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간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미대운이 들어오면 이때는 상당히 부부간에 원진살이라는 게 들어오죠. 표출이 돼서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이분에서는 조금 부부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 대운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언제부터 운이 정말로 좋아지느냐? 5대운입니다. 예, 51세 대운. 제하고 만나기를 51대운 후반부에 저하고 거의 한 지금 저하고 한 만난 지가 한 3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우리 선생님은 51세 대운, 식신대운이 들어올 때가 선생님한테는 가장 왕한 시절이 된다. 좋은 시절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주 전체를 보면 추운 달 자월에 태어난 사주라 남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렇죠? 불이 강해지면 좋아요. 이 말이세요. 자, 이분이 우리 이북 위에 길림성이라 그랬습니까? 예. 길림성에 사시다가 한국으로 50세쯤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본인이 50세쯤 됐을 때 한국에 오셨대. 자, 한국에 오면 잘 풀리죠. 왜 그러세요? 이 51세 대운에 오화가 움직여서 인호술로
병화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죠. 이분 사주에서는 불로 오는 게 제일 좋아. 왜? 조용신 작동을 해주거든요. 한국에 오셔서 나름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예, 상당히 이 재력을 많이 쌓아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이런 걸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주를 들고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시오. 예를 들어 목이 필요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시오. 제가 다른 사주 풀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북쪽으로 가면 돈을 벌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방향이 북쪽이죠. 이분은 남쪽이 오면 당연히 좋아지는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라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남쪽으로 와야 돈을 벌죠. 이 말이세요. 이런 사주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4월이 돼서 지금 4대운에 와 있거든요. 괜찮죠? 이때는 4대운이 오면 예를 들어서 17년, 18년, 19년 이때는 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 61대운부터는 61세부터는 61, 62, 63년 돈이 살짝 나가죠. 그죠? 또 여기 보면은 식신이 있는데 상관에서 약간 탁해지죠. 또 이 정유대운 같은 경우는 유금이 와서 나보다가 나 누구 간목보다가 강한 수를 살짝 생존을 하죠. 이렇게 금생수로. 또 여기 대운하고 사유축 합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살짝 돈이 좀 운이 전체 안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을목이 와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돈을 좀 내보냈죠, 이분이. 예. 고향에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셨다. 아니면 또 뭐 수리를 하면서 돈이 살짝 나갔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일종의 투자였죠. 예.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돈을 함부로 잘 안 내버리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 사주에 재가 없거든요. 재가 없으니까 괴를 굉장히 찾습니다. 이게. 예. 소위 말하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은. 아시겠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왕에 열어봤으니까 이분의 기문을 한번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기문은 원명국이죠. 본인은 조금 약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중궁에 누가 들어갔냐? 자손이 들어갔네요. 이게 자식이 고집이 되게 세겠네, 그죠? 예. 근데 자식은 돈을 좀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돈을 깔고 있냐? 88이 gemang으로 앉아 있는데 이 88이 중궁의 톡궁에서 목극토로 치고 있어 돈을 좀 가지고 있죠. 예,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주에서 보면 아버지 도움을 받네요. 그렇죠? 자식이 수생목에 아버지 도움을 받아. 근데 선생님이 조금 약해, 그죠?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체를 봤더니 전체 운을 보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형이 손을 생하고 손이 재를 생하고 제가 관기를 생하고 다시 부를 생해서 나한테로 갖다 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생살이가 조금 뭐 순탄하진 않죠. 젊은 시절이. 그러나 그런 대로 잘 어우러지죠. 예, 괜찮습니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운을 한번 보면 올해는 조금 몸이 아플까 조심을 하셔야 되죠. 본인이 약하게 앉아 있는데 그렇죠?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귀가 천부를 차고 들어오거든요. 예, 여기가 팔이 들어올 때는 귀가 들어오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충이 들어올 때가 언제냐면 여기 사하고 충이 되거든요. 발사충이 되죠.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손이 이렇게 앉아 있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지지만 본인의 건강은 항상 귀가 중궁에 들어가서 몸이 천부가
천부의 자리가 중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기서 보면 7의 토니까 뭐 그렇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인도 제도 올해 제를 돈이 조금 나갈 수가 있죠. 왜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이 겸황으로 돈이 앉아 있긴 앉아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토국수로 당하고 여기는 수생목이죠. 힘이 빠지죠. 18형을 하고 있고 이래서 금전에 관한 거도 그다음 또 이게 원진이죠. 돈이 조금 나갈 수 있습니다. 쟤는 개문이 되면 돈이 나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올해 좀 돈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본인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나가진 않지만 부인하고 관계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86 원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 현재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가 약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럴 경우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돈을 뭐 어디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내버리는 경우는 안 하셔야 돼. 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에 겸황으로 들어와서 돈이 힘이 약한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돈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돈이 좀 나갈 개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돈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망을 맡고 있어서 재우는 별로입니다. 투자 같은 거는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유혼 기혼이 들어와서 투자하면 돈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금년 운세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특히 더구나 본인이 좀 올해가 약하거든요. 다만 휴문, 생문, 태음, 직부 이런 게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흉활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 돈은 투자는 안 된다. 힘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궁에서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원래 조금 돈 관련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